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조선 장수의 갑옷을 뚫고 납탄이 박혔다. 그는 쓰러지며 자신의 갑옷을 내려다봤다. 활이면 막을 수 있었다. 칼이면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낯선 무기 앞에서 200년간 조선을 지켜온 갑옷은 종이 한 장에 불과했다. 1592년, 일본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을 가지고 왔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일본의 시간을 알아야 한다. 1467년, 온인의 난을 시작으로 일본 열도는 약 130년간 전국시대에 돌입한다. 수백 개의 세력이 땅을 놓고 죽고 죽이는 전쟁의 시대. 그 속에서 살아남은 무사들은 전쟁 그 자체가 일상이었다. 1543년 포르투갈 상인이 다네가시마 섬에 표류하며 가져온 물건이 있었다. 화승총. 일본은 이것을 조총이라 불렀다. 단 50년 만에 일본은 세계 최대의 총기 보유국이 된다. 추정 보유량 30만 정 이상. 같은 시기 유럽 전체 보유량을 넘어서는 수치였다. 조총의 유효 사거리는 50m에서 100m, 최대 200m까지 날아갔다. 발사 속도는 1분에 한 발에서 두 발,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관통력이다. 조선군의 갑옷을 정면에서 뚫어버렸다. 활은 수년의 훈련이 필요했지만 조총은 수주면 충분했다. 농민도 무사를 죽일 수 있는 무기, 그것이 조총이었다. 반면 조선은 어떠했는가? 건국 이래 약 200년, 대규모 전쟁이 없었다. 북방의 여진족 소규모 충돌을 제외하면 조선군은 실전 경험이 사실상 전무했다. 군사훈련은 형식적이었고 지방군은 농민이 번갈아 복무하는 체제였다. 무기체계도 구식이었다. 활과 창, 그리고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구형 화기가 전부였다. 1592년 음력 4월 1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으로 일본군 약 15만 8천이 조선을 향해 출항한다. 그 최선봉 제1군을 이끄는 자가 바로 고니시 유키나가다. 병력 18,700명, 무역상 출신의 기독교 신자. 그는 전장에서의 속도가 곧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4월 13일 부산 상륙, 4월 14일 동래성 함락, 4월 28일 충주 탕금대에서 신립의 8천 조선군을 괴멸시킨다. 그리고 5월 2일 한양 입성. 부산에서 조선의 수도까지 단 19일. 일본군의 징역 속도는 경이적이었다. 조선 조정은 이미 한양을 버리고 북으로 도주한 뒤였다. 충주 탄금대. 조선 최고의 명장으로 불리던 신립이 이곳에서 최악의 선택을 한다. 그는 기병 전술을 고집하며 탄금대 평야에 배수진을 쳤다. 산성이 아닌 평지에서 일본군을 막겠다는 판단이었다. 조선 기병 8천이 돌격했다. 일본군의 조총 일제 사격이 시작됐다. 말이 쓰러지고 기병이 쓰러지고 전열이 무너졌다. 신립은 달청항에 몸을 던져 자결한다. 한양으로 가는 마지막 방어선이 그렇게 무너졌다. 한양이 함락되자 선조는 북으로 또 북으로 도망쳤다. 개성을 거쳐 평양에 도착한 선조는 이곳에서 항전하겠다고 선언한다. 평양성은 대동강과 보통강이 천연 해자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모란봉이 솟아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내성, 중성, 외성의 삼중성벽. 조선 최고의 방어 거점이었다. 하지만 선조의 항전 선언은 오래가지 않았다. 음력 6월 11일 고니시의 제1군이 대동강 건너편에 나타났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선조는 그날 밤 평양을 버리고 의주로 도주한다. 항전을 맹세한 지 불과 한 달. 왕이 도망간 성에 남은 것은 공포뿐이었다. 6월 15일 고니시 유키나가가 대동강을 도하한다. 저항은 없었다. 200년 조선 방어의 상징이었던 평양성은 사실상 무혈로 점령당했다. 의주까지 밀린 선조는 명나라의 구원을 요청한다. 조선이 무너지면 다음은 명나라 본토다. 명조정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요동 부총병 조승훈에게 명한다. 병력 약 5천. 기병 중심의 정계부대였다. 조승훈은 자신만만했다. 일본군 따위 오합지졸일 것이라 판단했다. 그 오만이 재앙을 불러온다. 음력 7월 17일 비가 내리는 평양성. 조승훈의 기병대가 성문을 돌파하고 성 안으로 진입한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웠다. 하지만 그 순간 골목과 건물 사이에서 일제히 조총이 불을 뿜었다. 시가전이었다.
기병이 아무리 정계라 해도 좁은 골목에서 말 위에 앉아 있으면 움직이는 표적에 불과하다. 부장 사유가 전사하고 명군은 순식간에 와해됐다. 조승후는 도주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한다. 조선군이 협조하지 않아 패했다. 1592년 여름, 평양성은 고니시 유키나가의 수중에 있었다. 조선군은 연패를 거듭했고 명예의 구원군마저 참패했다. 일본군은 무적처럼 보였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조승훈의 패배 소식은 명조정에 충격을 안겼다. 이번에는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명황제는 본격적인 대군을 편성한다. 그 선봉에 서는 자 이여송. 4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한다. 조총한 자루가 200년의 평화를 산산조각 냈다. 조선의 검과 활은 새로운 시대의 화력 앞에 무력했다. 하지만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제2부에서는 명나라 이여송의 4만 대군이 가져온 무기를 분석한다. 불랑기포, 대장군포, 화전. 일본의 조총을 압도하는 화력의 지옥이 평양성 위에 쏟아진다.